무보수 임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어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주주와 임원의 관계는 위임 관계입니다.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86조를 보면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388조에 이사의 보수 규정이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해야 하는 법인 임원의 보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 임원의 보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로서 급여,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 지급받는 퇴직금 또한 직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이 없거나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면 형법에 따라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거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 보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원 보수 공통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됩니다. 1.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2. 법인이 지배주주 등 법인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 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다음은 임원 상여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 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임원 퇴직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 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 총 급여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 다음은 반드시 법인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 본인 연봉, 특히 상여금을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대표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하다는 관점으로만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상법에 따라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로서 반드시 상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인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상법 등에 따라 임원 보수를 청구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급여 없이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이 정관상 규정되어 있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문구만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지급 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총회를 결의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관 또는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세법상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 세법상 한도, 정관 또는 별도 퇴직급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다음은 무보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보수 임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여를 받다가 중도의 급여를 포기한 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도 산정 가능합니다. 근속연수 산정은 무급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인정합니다. 총급여액 퇴직 직전 급여를 수령한 마지막 3년간의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기준 적용합니다. 끝으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과세 한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사항에 따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배수제의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사망에 따라 근무기간별로 일정한 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그 지급배수 한도의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배수 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 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수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만약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정관 규정을 이용하여 과도한 퇴직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소득자에게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